네, 반갑습니다. 보험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로 보험의 신뢰도를 높이려 쓰는 얼짱의 보험 길잡이 카페 운영자 일철장 박병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치매도 출산 보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결론은 뭐죠? 네, 결론은 보상된다. 대신에 2009년 8월 이전 실손보험은 상품별, 가입 시기별 보상을 해주는 상품도 있고 보상을 안 해주는 상품도 있으니 가입자분들은 꼭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을 한번 확인해 보셔라. 이렇게 설명이 됐고요. 오늘은 그 보험 가입 시 계약 전 알릴 의무, 내자로 줄이면은 고지 의무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보험 가입할 때 고지 의무를 잘 이행을 해야 나중에 보험금 받으실 때 보험사와의 분쟁이 없죠. 그래서 가입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보험 가입할 때 그 고지 의무는 성실히 꼭 잘 지키시고 가입을 하셔야 차후에 보험사로부터 뒤통수 맞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고지 의무는 사실 이게 설계사분들도 어려워하시고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라 오늘 설계사분들도 꼭 한번 들어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째, 1번부터 지금 고지 의무가 지금 표준적으로 알려야 될 게 1번부터 18번까지 나와 있고요.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 1번 몰라야 읽어볼게요.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질병 확정 진단, 2. 질병 의심 소견, 3. 치료, 4. 입원, 5. 수술은 제왕절개를 포함하고 6. 투약, 진찰 또는 검사란 건강검진을 포함하며 질병 의심 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3개월 내 보험 가입하시는 시점부터 3개월 내 병원은 모두 알리자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뭐 2달 전에 감기로 하루 병원 갔어요. 알려야 되나요? 네, 알려야 됩니다. 한 달 전에 발목 삐끗해서 하루 침 맞으러 한의원에 갔어요. 알려야 되나? 네, 알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3개월 내에 일단 병원에 가셨으면 네, 다 알리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 지금 뭐 감기나 뭐 한의원 하루 광고 이런 거 소소한 것도 알려야 되나요? 이게 많이 버벅대네요. 알려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3개월 내 병원 가셨으면 무조건 알려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 강화제, 신경 안정제, 수면제, 그 다음에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마약은 한 번이라도 하면 무조건 보험 가입 시 알려야 되죠. 한 번, 이래 고지. 근데 보험 가입할 때 자기가 마약 했다고 이렇게 알린 사람은 없겠죠. 잡혀가죠. 네,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수면제나 진통제 이런 거를 상시 복용했을 때만 알리는 거예요. 두 번째 항목은 이게 뭐냐면 내가 2달 전에 잠이 안 와서 수면제 한번 복용을 했어요. 그러면 병원 안 가고요. 병원 안 가고 복용을 했어요. 약국 가서. 그러면 알리셔야 되나요? 네, 안 알리셔도 됩니다. 이게 상시 복용한 경우에만 알리시기 때문에 어쩌다 한번 복용한 거는 네, 우선 알리지 않으셔도 된다. 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 세 번째, 최근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 검사, 괄호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추가 검사, 재검사. 사실 요게 1년 이내 추가 검사, 재검사 요게 조금 어디까지를 추가 검사, 재검사를 봐야 되는지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게 또 논쟁이 충분히 될 수 있고 한데 저는 이제 그 고지 의무를 조금
엄격하게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러니까 이게 고지 의무인지 아닌지 조금 애매하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고지 의무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보험사한테 꼬투리 안 잡히도록 고지 의무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애매한 경우가 뭐냐면 4개월 전에 속이 좀 안 좋았어요. 4개월 전에 보험가입 4개월 전에 안 좋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좀 내시경을 한번 해보자 해서 위내시경을 했어요. 위내시경을 했는데 특별한 건 없고 약하게 위험이 있다. 약하게 위험이 있다 이러죠. 약한 위험. 네. 보통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트레스 많죠. 그래서 시경하면 보통 뭐 약하게 위험이 있다라는 게 흔히 그냥 아주 그냥 통상적으로 쓰이죠. 그래서 약을 일주일치 처방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고지 사항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좀 애매하죠. 우선 3개월 내는 아니죠. 3개월은 지났죠. 그리고 저 차후에 나오겠지만 5년 내에 또 해당이 안 돼요. 5년 내에 알려야 될 거는 입원하셨거나 수술하셨거나 그 다음에 동일 질환으로 7회 이상, 7번 이상 통원하셨거나 아니면 30일 이상 투약. 근데 30 이상 투약 아니죠. 일주일치 먹었으니까. 그 다음에 7번 이상 안 갔죠. 한 번 갔어요. 근데 이 항목이 어디에 해당되냐면 3번 항목 1년 이내에 추가 검사에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진찰을 1차 검사로 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당신 아무래도 위내시경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위내시경을 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추가 검사로 보면 요 3번 항목 1년 내 추가 검사 항목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사실 또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이걸 추가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아닌지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기면 아마 고지 의무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보험사한테 꼬투리 잡히면 안 되니까 일단 이런 애매한 경우에는 그냥 고지의 대상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꼬투리 잡히면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4번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2번 수술, 수술은 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4.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여기서 계속하여란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 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 받은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17년 3월 3일이라고 해요. 지금 보험가입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어깨 통증, 어깨가 뻐근해가지고 14년도 1월달에 3회 통원, 정형외과요. 정형외과 3회 통원. 그 다음에 6월에 4회 통원. 합계 7회죠. 7회 통원. 총 7회 통원을 했어요. 14년도에 1월달에 3번, 6월달에 4번, 총 7회 통원을 했어요. 이럴 경우에 지금 17년 3월달에 요 보험가입을 하게 되면 고지 대상인가요? 아닐까요? 고지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5년 이내에 7회 이상 치료를 받으셨기 때문에 7회 이상이 해당되기 때문에 고지를 하셔야 돼요. 또 다른 예, 이분이 어깨 통증으로 만약에 14년도 7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총 6회를 통원을 했어요. 6회 통원. 그럼 이게 고지 대상인 건 아닌가요? 7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9일을 병원을 다녀 총
9일인데 9일 동안 기간 동안 병원에 가는 6회를 병원에 갔어요. 물리치료만 받았어요. 약은 안 먹고. 고지 대상인 거예요, 아닌가요? 네, 고지 대상이 아니죠. 지금 7회 미만이기 때문에 고지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문제를 제가 한번 내볼게요. 허리 통증. 요즘 뭐 스마트폰 그리고 뭐 컴퓨터 많이 하셔가지고 허리 통증이 엄청 많아요. 허리 통증으로 13년도 6월 달에 하루 입원 했고, 별다른 치료 없이 그냥 엑스레이 찍고 그냥 수액만 맞았어요. 물리치료 좀 받고요. 물리치료. 그리고 바로 퇴원했어요. 하루 입원. 1일 입원. 이거 고지 사항일까요? 아닐까요? 하루 입원했는데 갖고 뭐 그냥 물리치료 조금 받고 수액 맞고 나왔어요. 네, 고지 해야죠. 왜냐하면 5년 내에 입원, 수술, 그건 무조건 고지예요. 무조건 고지 대상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만약에 수술도 고지 대상인데, 그러면 입원을 안 하고 통원으로 수술할 경우, 여자분들 예를 들면 자궁근종 같은 거, 그 자궁 내시경으로 그냥 그 자궁근종만 제거한 수술 많이 하거든요. 대장경정도 제거 수술 통원으로 그냥 내시경 하다 바로 하죠. 이럴 경우에 수술 입원 안 하고 통원으로 수술했을 경우에 이게 고지 대상인 거예요, 아닌가요? 5년 이내라면 이것도 고지 대상이에요. 일단 입원 수술 5년 내에 하시면 고지 다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잠깐만 이거 좀 조금 지울게요. 잠깐 금방 지울게요. 많이 썼네요, 오늘은. 그죠? 그 다음에 또 여자분들 갑상선 결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17년도 3월 달이고요. 3월인데 14년도 건강검진 그래서 갑상선 결절이 있대요. 근데 특별히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1년에 한 번 그냥 그 추적 관찰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냥 추적 관찰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검진한 게 13개월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13개월 전. 물론 갑상선 결절은 제거하거나 그런 거 치료 안 했어요. 약도 안 먹고 제거도 안 하고 그냥 검사만 했어요. 그게 마지막 13개월 전이에요. 이거 고지 대상인 거예요, 아닌가요? 네,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5년 내에 입원 수술, 7회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해당 안 되죠. 1년 이내 정밀검사 추가검사도 해당이 안 되죠. 13개월 전이니까. 네,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요거는 조금 긴데요.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0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래서 10대 질병이 뭐냐면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팍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그 다음에 에이즈 및 HIV 보균. 요 관련해서 1. 질병 확정 진단이거나 치료받았거나 입원했거나 수술했거나 투약했거나 하면 알리셔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10대 질병은 확정 진단만 받으면 무조건 알리셔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6번 심장팍막증이 있어요. 3년 전에 병원에서 심장 판막증 진단 받았어요. 근데 치료도 안 하고 입원도 안 하고 약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거 알리셔야 되나요? 네, 고지. 왜냐면 이거는 질병에 대한 확정 진단만으로 무조건 알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실손의료보험 가입하시는 분들은 직장 또는 학문 관련 질환, 치열,
농양, 항문 탈출, 항문 출혈 개항 추가가 되어 있는데 실손보험은 지금 그 항문 질환에 대해서 급여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죠. 그래서 한 번이라도 그 항문 쪽에 질환에 치료를 받으셨던 이력이 있으시면 일단 알리셔야 돼요. 그렇고 그 다음에 6번 여성이 현재 임신 중입니까? 여성 임신 중일 경우 뇌라면 몇 개월인가 이거 알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장애 상태 알리는 부분이 있어요. 7번 현재 눈, 코, 귀, 언어, 씹는 기능, 정신 또는 신경 기능에 장애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8번 현재 팔, 다리, 손, 손가락 포함, 발가락 포함 척추에 손실 또는 변형으로 인한 외관상 신체에 장애가 있습니까? 7, 8번 질문에 대해 예인 경우,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 원인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여 주십시오. 이 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있으면은 이거는 5년 이내에 뭐 치료력이 없더라도 일단 알리셔야 되는 거예요. 장애가 있으면. 예를 들면 뭐 내가 일하다가 한 10년 전에 손가락이 좀 끝마디가 한 마디 정도 잘렸어요. 손가락이 그 프레스에 찍혀가지고 그러면 10년 동안 그때 다 완치가 됐기 때문에 따로 이제 치료받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건 장애 손가락 손실에 손가락 손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알리셔야 돼요. 그리고 뒤에 직업은 무엇입니까? 해서 근무처, 근무지역, 업종, 그 다음에 지급하는 업무. 직업 관련해서도 조금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사에서는 직업 그 위험 급수를 1급, 2급, 3급 이렇게 나눠요. 1급이 사무직, 주부 해서 가장 위험하지 않은 직종, 3급은 좀 위험한 직종,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위험한 직종을 3급, 위험 직종을 3급, 덜 위험한 직종을 1급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보험료가 상해 관련해서 보험료가 좀 저렴해요. 보험료가 싸죠. 상급은 위험률이 높은, 아무래도 좀 위험하니까요. 보험료가 좀 비싸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 보통 우리가 그 사무실 내근직일 경우에는 1급으로 적용하는 게 맞는데 사무실에 내근을 하면서 현장에도 나가서 현장 일도 좀 한다, 섞어서 한다. 하지만 사무실 일을 뭐 7대7, 현장 일을 3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위험한 업무와 덜 위험한 업무를 섞어서 한다면 좀 더 위험한 업무로 직종을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쭉 뭐 승용차, 자가용, 뭐 오토바이 이런 거 다 알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11번 그리고 그 다음에 11번에 요거 좀 제가 알아볼게요. 최근 1년에 다음과 같은 취미를 자주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나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해서 자격증 명칭 하고 있으면 빈도 연간 얼마, 월 얼마 해서 알려야 되는데 그 위험한 취미에 예시해둔 게 스쿠버 다이빙,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 수상스키, 자동차, 오토바이 경주, 번지점프, 빙벽, 암벽 등반, 제트스키, 래프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예를 들면은 스쿠버 다이빙 이거 뭐 그 연예인 그 이재훈인가요? 그 사람이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 있고 뭐 그 전문가로 갔는데 자격증을 땄어요. 따기만 하고 한 번도 그 이후에 활동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이거 알려야 되나요? 고지사항인가요? 네, 고지사항이에요. 스쿠버 위험 취미 관련된 자격증은 일단 따면은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야 돼요. 이거 고지사항이고. 근데 신혼여행, 부부가 이제 신혼여행 갔어요. 그러면 해외 가면은 보통 그 여행 일정 패키지에 스쿠버 다이빙 같은 거 넣죠. 스쿠버 다이빙 하죠. 한 번 했어요. 한 번. 딱 부부가 한 번 했어요. 이럴 경우에 이게 고지사항인가요? 네, 아니에요. 이건 취미를 반복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회성으로 한 거기 때문에 알리셔야 될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나 12번 부업 또는 겸업 계절적으로 종사하는 업무가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가정주부이면서 뭐 가사 도우미로 뭐 주 2회 이렇게 나가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왕왕 있으세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렇게 알리셔야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주부로 급수를 맞추는 게 아니라 가사 도우미 주부는 급수가 1급이고 가사 도우미는 2급이에요. 2급으로 변동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3번 향후 3개월 이내에 다음과 같은 해외 위험 지역으로 출국할 예정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외 위험 지역은 그 외교부 그 해외 위험 지역 안내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가시면 그거 내용을 어디가 위험 지역인지 한정이 있고 만약에 위험 지역으로 3개월 이내에 출국할 예정이라면 그건 알리셔야 되고요. 만약에 캐나다로 다음 달에 1년 어업 연수 갈 예정이에요. 이거 알리셔야 되나요? 네, 아니죠. 그거 캐나다는 위험적으로 분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업 연수 1년 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14번 월 소득 계약서 기준 얼마인지, 그 다음에 15번이 음주 횟수, 주 몇 회, 음주량, 소주 기준은 1회 몇 병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16번에 흡연, 현재 흡연을 하십니까? 해서 예 아니요 선택하시고, 흡연한다면 하루에 몇 개 피, 그 다음에 언제부터 폈는지 알려야 되는 거고, 이제 그 음주하고 흡연은 이거를 한다고 해서 보험가입에 직접적인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이제 생명보험에 종신보험이나 사망보험금 들어가는 정기보험 같은 거 가입하실 때 보면 이게 그 건강체 할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혈압이 정상이고 체중이 정상이고 몇 가지 해당되는 건강체에 해당이 되면 보험료를 할인을 해주는데 그때 이게 비흡연자만 건강체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거 주시고, 그 다음에 17번엔 키랑 몸무게, 키 체중, 요거는 알리셔야 돼요. 정확하게 알리셔야 되는데, 만약에 BMI 지수라고 해서 체질량, 키랑 몸무게랑 넣으면 이제 그 지방 지수를 알려주는 지수가 있는데, 비만도가 많이 높게 나오면, 이렇게 높게 나오면은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일부 담보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일부 특이하게. 그러니까 좀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조금 더 질병 노출에 더 위험이 있다라고 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8번이 다른 보험회사, 우체국 보험 및 각종 공제계약 하면서 포함해가지고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 또는 각종 공제계약을 가입하고 있으니까 다른 회사에 보험이 있으면 이것도 알리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보험 사기나 이런 것들 나중에 조사할 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한 달 새에 보험을 한 7, 8개 가입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조금 이상하죠. 나중에 뭐 보험금을 갑자기 뭐 많이 받기 위해서 보험을 집중적으로 가입하면 나중에 보험 사기로 혹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알리시는 거예요. 이게 18번까지 끝이고, 근데 지금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우선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3개월에 병원 가시면 무조건 알리셔라. 그 다음에 5년 내에는 입원, 수술, 그 다음에 동일 질환으로 7번 이상 치료, 그 다음에 30 이상 투약 하신 일은 무조건 알려라. 근데 그게 계속하여라는 뜻은 합산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총 7회를 6개에서 가야 되는 게 아니고 1월달 3번, 3번, 6월달 4번 이렇게 딱 떨어져 갔어도 합산해서 7번이면 알리셔야 된다. 그리고 10대 질병은 암, 뇌졸중, 간경화증, 에이즈 이런 것들 중대한 질병은 치료를 안 받고 확정 진단, 당신은 암입니다, 고혈압입니다 라는 확정 진단만 받으셔도 알리셔야 된다. 그리고 그다음에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추가 검사, 정밀 검사 같은 거 받으신 적 있으면 그거 알리셔야 된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양이 좀 많은데 그 질문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카페에다가